맞으면 그 자식한테 맞으면 어때요? 그냥 가족 일이니까 그냥 경찰한테 내비뒀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뭐라고 했냐면 자식 교육 자식 기세라고 맞고 오는 할머니한테 또 그렇게 야단치는 거야. 그건 아니지, 그죠? 맞은 것도 아픈데, 그죠? 근데 그 자식이 잘못 가르쳐서 맞았어요? 너무 오냐오냐 푼 것도 있고, 그죠? 너무 그냥, 그죠? 그러니까 그게 속상해, 난 그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그래서 국가가 제가 저희 기관을 20년 전에 만들었어요. 노인보호전기관에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때 사실 여러분들이 잘 따졌던 게 뭐냐면 그 법안을 만들었던 국회의원이 이제 사실은 어르신들이 이제 그 자기네 당에 나와 너무 안 찍어준다고 다 기억하실 거야. 안 찍어준다고 어르신들 그냥 투표하는 날은 그냥 집에서 쉬세요. 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이제 그분이 그 다음날 어르신들이 가만히 있었는데 젊은 사람이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야단친 거예요. 요구한 거죠. 그랬더니 어때? 그 다음날 바로 와서 우리 어르신 앞에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결자해야지. 자기가 문제를 일으켰으니까 해결한다고 뭐 했냐면 저희 기관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가만히 있었으면 됐을까요? 아니요. 그렇죠. 당신 잘못했다고. 이런 얘기를 알고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받기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알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내가 또 한 번 더 참 국가가 어릴 때 내가 더 참지 그러면 계속 그냥 쓸데없는 데만 돈을 쓰게 돼. 자, 그래서 제가 7년 전에 노숙과를 갔는데 그때는 이제 우리는 G20, 그러니까 20에 들어가는 대통령이 우리 국가국가를 여러 만들어 줬어요. 그런 국가인데 일본은 우리보다 어깨에 힘이 더 들어가 있어. 왜? G7에 들어가 있거든. 잘 사는 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들어가는 걸 반대해. 왜? 자기들만의 가오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G7이 아니라 이제는 막 G7의 턱걸이에서 이제 떨어진 원래 2까지 있거든요. 2. 그러니까 이 다음으로 그냥 거의 막 있는데 지금 이게 2등이 누굴까요? 중국. 와, 중국이 이제 거의 인구도 많고 쪽수가 많으니까 이제 워낙 작품에서 잘 만들어 이제 옛날에 허접한 제품이 아니라 이제 2등까지 갖고 이제 그 사람 일본은 못 따라. 왜냐면 근데 그 따라가는 거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 답을 알았어요. 오사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5천만 명 중에 1,000만 명이 노인이에요. 많죠. 근데 젊은 사람들 얘기는 선생님, 너무 많아요 그러는데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죠. 일본은요, 우리는 이제 5명 중에 1명이 어르신인데 일본은요 3명 중에 1명이 어르신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모든 어르신들한테 오사카는 다른 데보다 좀 더 드리긴 하지만 70만 원 내지 120만 원의 연금을 드려요. 국가가. 근데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개인적인 돈 말고 뭐 자식한테 받는 사적인 돈 말고 이걸 공적 연금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 계시죠? 예. 그게 이제 공적 연금이라고 국가연금이에요. 그리고 혹시 이 중에 노인일자리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노인일자리. 그렇죠. 그분들은 이제 또 25만 원 내지 30만 원 받으시고, 그러니까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국가로부터 한 50만 원까지 받으셨다고 보면 돼요. 더 다른 게 또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기초생활 수급자, 그 수급이 또 있으니까. 근데 그 일본은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노인들 상관없이 무조건 얼마? 적게는 소리더라 70만 원이지 얼마까지? 120만 원까지. 하다 보니 제가 뭐지라고 이렇게 걱정했어요. 이러니까 일본이 G2까지 갔다가 G7까지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걱정했더니 그 설명했던 공무원이 동조해 주지 않았더니 저를 째려보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등수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등수가 중요해서 그 대한민국 노인 자살률이 1등입니까? 잼피에 죽는 줄 알았어요. 개나물 부렸다가 잘난 척을 했다가 근데 보면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노인들이 왜 자살하는지 그 문제를 봤더니 더 심각해요. 뭐 때문에 노인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경제적 어려움. 이런 일 하잖아요. 이게 50년 전에 설문조사가 아니라 5년 전에 어르신한테 물어본 설문조사예요.
그 자살 생각을 했던 어르신들한테 왜 자살 생각을 하게 됐는지 자살한 분한테 물어볼 수 없으니까 어르신들 3명 중에 1명은 자살을 생각을 했대요. 여기도 한두 명은 있을 것 같은 게 3명 중에 1명은 아닐 것 같아. 왜냐면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은 그래도 건강하기 때문에 나쁜 생각보다 어떤 생각? 좋은 생각하게 되고요. 부정적인 생각보다 긍정적인 생각을 해요. 저번 주에 제가 우리 선생님한테 제가 약간 심술 난다고 얘기했죠. 왜 그러냐면 우리 어머니는 주간보 다니시면서 병원에 있을 때 반, 주간보 있을 때 반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같이 동년배 어르신 선후배들이랑 같이 어울리시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침에 와도 뭐 되게 즐겁게 그럴 일이 없어 실은. 그리고 어떤 때는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냐고 되게 재미없어. 근데 그런 분들은 긍정보다는 어떤 의미 많을까요? 부정. 살고 싶은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인권교육, 제가 오늘 노인학대 예방교육이 뭐냐면 사실 어제도 제가 교육을 하고 왔는데 시설 종사자들한테 교육을 하고 왔어요. 근데 그분들한테 혹시 그 시설 종사자들한테 노인학대 예방교육은 어떤 교육일까요? 어르신들 모시고 있는 종사자니까 이렇게 하면 노인학대입니다. 어르신들한테 그냥 편하다고 반말하면 이것도 정서적 학대입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이제 약간 불편하다고 해서 이제 그냥 본인은 그냥 속옷 입고 싶은데 무조건 기저귀 차게끔 하는 것도 이것도 학대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제 뭐 기저귀 케어하더라도 사람들 막 있는 왔다 갔다 하는 데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하는 것도 아닌 거죠. 근데 그렇게 많아. 왜 그럴까요? 그분은 소중한 인간을 안 보는 거야. 그냥 서비스 대상인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 있거라고 생각 안 하는 거지. 근데 제가 5년 전에 제가 요양원에 어떤 어르신의 얘기를 들은 남자분이셨어요. 근데 나이가 60세야. 원래 65세가 노인이죠. 네. 그 60세면 우리 60세면 우리 어머니랑 나이 비슷할 것 같은데. 근데 뇌출혈이 와갖고 치매랑 같이 온 거지. 근데 쓰러졌는데 군대에서 원스타. 남자가 원스타면 무시무시한 분, 무섭게 없는. 근데 이게 쓰러지니까 그래서 제대하자마자 갑자기 1년 사이인데 왜냐면 제대하니까 우리 사람들이랑 대화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전까지만 해도 내 한마디면 모두가 이게 뭐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우리는 어때요? 서로 대화를 해야 돼. 대화를 하고 또 서로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이해를 해야 되고 또 때로는 마음에 그래 좀 그렇더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야. 근데 그분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일방적으로 하다 보니까 혼자 완전히 스트레스 받았고 또 집에서도 반기지 않았어. 너무 폭력적인 되게 권위적인 아빠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울감이 막 심해져갖고 이제 나중에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졌었고 빨리 발견했어야 되는데 또 늦게 발견나고 거의 이제 근데 나중에 기저귀 케어를 하는데 제가 그걸 봤거든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말도 제대로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분한테 얘기했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그런 분들한테 잘 되도록이면 그렇죠? 케어를 잘 할 수 있게끔 또 웬만하면 또 본인이 잘 손잡고 같이 화장실 갈 수 있으면 가야 되는데 그냥 그게 귀찮다고 어때요? 무조건 기저귀만 착하게 하면 안 된다라고 교육을 하죠. 근데 우리 어르신한테 선생님한테 하는 교육은 뭘까요? 학대를 안 받기 위해서 스스로 나를 보호하는 방법, 그렇죠? 그러면 저번 주에 배웠던 어떤 교육? 인권 교육을 하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나를 잘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 자,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첫 번째, 누구도 얘기해볼까요? 자, 시작. 누구도 노인을 향할 수 없음을 확실히 압니다. 우리 역으로 말하면 우리 권리를, 우리 이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딱 저번 주에 얘기했죠. 그 인권은 저울과 같아서,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권리원자라는 말도 있지만요. 이게 맹자에 보면, 논어에 보면 이게 저울추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저울. 인권은 뭐라고요? 저울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해야 돼요. 내가 행복하려면 저울의 반대편에 있는 옆에 사람들도 행복해야 돼요. 자, 우리 세상을 보면 그래요. 여러분 주장하고 여러분 막 소리 지르니까 막
저 소리 잘해달라고 하니까 판단한 거예요? 그럴 수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 센터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센터예요. 근데 또 때로는 우리 젊은 우리 아르미님이 약간 모자라는 것 같고 약간 좀 부족하더라도 다 그걸 불만을 얘기하면 다 들어질까요? 아니죠. 때로는 이제 못마땅해도 이제 좀 우리 어른들이니까 이제 뭐 자식벌 되고 손잡벌 되니까 그냥 좀 이해해주고 참아주고 또 보면 옆에 있는 친구가 다 내 마음에 들어요? 근데 이걸 올 수 있다는 건 건강하기 때문에 오는 거야. 혹시 여기 왔다가 며칠 만에 그만두고 안 오신 분들도 계시죠? 친구들 중에. 그분들은 이렇게 서로 자기 마음들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마음들이 없어서 그런 거야. 그것도 누가 할 수 있냐? 건강한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우리 어머니는 건강이 못하다 보니까 이런 활동을 못하니까 이렇게 서로 교류를 못해요. 그리고 이 선생님들 그러니까 하니까 그만큼 누구도 이제 자기가 소중한 존재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자신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자격이 있다는 분인 거죠. 그렇죠? 아유 내가 이제 늙었으니까 이제 내가 이제 참고 살아야지. 그래야 된다? 아니라 그렇죠? 이제 본인부터 얘기를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건 예전에 국가가 대통령이 약속을 했고요.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나눠줄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눠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한 거죠. 이거를 요구 안 하면 어때요? 딴 데 엉뚱한 데 쓰게 돼. 그렇죠? 근데 이게 다친 데 쓰시는 거는데 아주 엉뚱한데 개인의 이익을 위해 쓰거든요. 국회의원들은 목표가 뭘까요? 국민들의 행복을 위한 거지만 가장 근본적인 속내는 뭐예요? 또 해먹는 거야. 그렇지. 잠깐. 그러니까 또 해. 그래. 그렇다고 우리가 또 해먹을 거지. 또 해먹으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 안 되고. 속내는 다 알지만 그래. 또 해먹을 거지만 그럼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잘해줄 건데? 그러니까 2년 있다가는 그 국회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지금 이제 이번에 국회의원들을 이번에 뽑은 거고 이제 2년 있다가 누구? 이제 우리 재물부 구청장이랑 또 재물부에 또 누가 있죠? 대표하는 사람? 부의원들이 와갖고 이제 와서 이제 어머니 아버님 하면서 이제 막 알려줄 거야. 그때 어떻게 지금처럼 웃어주지만 말고 그때 이제 약간 그죠? 아유 잘해준다고 해서 고마워. 근데 어떻게 잘해줄 건데? 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는 그만큼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일본처럼 지표가 중요해. 1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조건 1등이 중요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행복했었나요? 세계에서 80등 됐나요? 그래서 아니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모든 사람들은 그만큼 중요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가능한 건강을 잘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내 권리를 주장하려면요. 목소리에 힘이 있어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그러려면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요구할 수 있죠. 집에서 외치면 이게 들려요? 나오니까 얘기 들고 아까 그분들도 국회의원들도 다 집에 가서 인사할까요? 못 가지. 이렇게 많이 모여 계신데 가서 이제 절대 집에 가서 찾아가서 일일이 하면 난 그 사람 천년만년이면 계속 뽑아주고 싶어. 그 정도 시간도 없을 거. 아니 4년 동안 그거만 하면 되겠다. 근데 이해를 하지만 그렇죠? 이렇게 대신 우리가 건강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이익을 집에서 자기 요구를 못하는 어제도 아들한테 맞아갖고 혼자 웅크리고 있는 어르신들 그분들은 건강하지 못하다 보니까 또 집에만 웅크리고 있는데 또 유일하게 나가는 게 뭐예요? 아들한테 술 사줘야 되거든. 그때 몸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발로 차면서 술 사갖고 오라고 그러니까 근데 술을 사갖고 올 수밖에 없는 게 이유가 뭐예요? 술을 먹을 때만이라도 조용하니까 그리고 그래야지 빨리 잠드니까 잠들 때는 평화롭거든요. 그 악순환이 계속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한테 그런 경우 있으면 빨리 신고를 해주는 것도 좋아요. 근데 신고도 누가 할 수 있어요? 건강한 우리 같은 친구들이 있어야지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노약대 예방과 수칙은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재산이 있다면 다 자식들한테 다 준대요. 우리 그 교회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그 진도에 처갓집이 있어요. 시댁이 있어요. 그러면 시어머니가 감기만 걸려도 주일날 못 나오는 거야. 왜 저번주 못 나왔어?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갑자기 좀
감기 기운이 있어서 닥대는 거.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해양으로 쓰러지셨는데 안 가더라고요. 왜 안 가냐고 물어봤더니 괜찮아지시겠지 그런 거야. 왜 저는 이렇게 변했지? 싶었더니 그 전에 제사를 다 제사를 다 분할해 버렸어. 그때 그리고 또 내가 우리 권사님 중에 그 일자리 참여하시면서 뭐 이렇게 환경 지키기도 하고 노노 케어 어르신들끼리 서로 이렇게 말동무해 주는 거 있잖아요. 하다 보니까 30만 원 생기니까 참 좋대요. 왜 좋냐면 손자들이 오면 용돈 5천 원씩이라도 줄 수 있어서 행복하다는 거야. 그렇죠? 연애할 때만 밀당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이게 자주하게 관계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또 재산이 있으면 이걸 또 호시탐탐 노리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일본은요 70만 원, 110만 원 있으니까 대신 문제를 이런 거 돈 있으면 어디다 모아놓는 게 좋을까요? 우리나라에서 맡겨도 이 금리가 높지 않아도 100만 원 맡기면 그 연말에 그래도 110만 원, 5만 원 받으시잖아. 근데 일본은요 마이너스 1이야. 100만 원 맡기면 그 다음에 시작할 때 98만 원 들어요. 그러니까 은행에 맡겨요? 그리고 어디다 맡기면은 이제 집에다가 생겨나. 어디다? 거의 패턴이 비슷해. 이불 써 장판 밑에. 그래서 족도둑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또 어르신이랑 실랭이하다가 사건 사고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고령 친화 사업들이 일본은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세븐일레븐 우리 편의점이요. 우리처럼 이게 동네에 있지만 누구를 위한 시설이냐면 아주 지역 경로당이에요. 거기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커피 타임도 하시고요. 거기서 상담도 해요. 어르신 어디 아프시면 거기서 상담해갖고 가까운 병원에도 연결해주고 또 병원에서 약을 그 지역에 있는 편의점한테 갖다 줘. 그럼 나는 그 가까운 지역에 있는 편의점 가서 약만 찾아가면 돼. 그리고 또 편의점이 지역마다 돌아다녀요. 누구를 위해서 돌아다닐까요? 그렇지. 도동인 대신 어르신들 위해서. 이렇게 돌목길까지 오는 거죠. 이렇게 와갖고 그냥 오면 어때요? 일주일에 3번씩 오니까 그냥 갔다는 것 같아요. 포장도 대부분 1인 가구가 많다 보니까 어때? 포장도 어때요? 막 2만원 대용량? 초코파이 뭐 100개씩 들어가 있는 거? 그렇죠. 아주 소용량.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만큼. 자, 네 번째 뭐예요? 시작. 여가의 다양을 죄송합니다. 보니까 내가 선생님을 보고 얘기를 맞추는 건 아니거든요.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활동을 계속 하는 얘기 같아. 그렇죠? 이거 왜 그럴까요? 벌써 여기 오는 동안 벌써 2,000번을 생각했어요. 오늘은 어떤 옷을 입을까? 그렇죠? 오늘은 그렇죠? 어제 머리 감았으니까 오늘 머리 감고 갈까 말까? 샴푸 떨어졌는데 그렇죠? 저도 이제 아침에 급하니까 그렇죠? 오늘은 보니까 비서분들 괜찮을 것 같은데 그냥 갈까? 그럴 때도 있고 그렇죠? 하다 보니까 또 오늘은 버스 타고 갈까 아니면 걸어갈까 건강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벌써 오는 순간 여러분들은 정확히 1,800번 생각했어. 여러분들은 몸으로 운동하는 것도 가장 좋지만 우리 치매 안 걸리려면 어떤 운동을 해야 돼요? 뇌 운동을 해야 돼. 그렇죠? 뇌 운동하는 거는 어떻게 해야 돼? 뇌를 어떻게 꺼내갖고 운동시켜요? 안 되잖아.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는 하루에 생각할 일이 별로 없어. 그리고 어때요? 계속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 최고의 노후 지금 뭐예요? 돈 많이 버는 거? 아니라 우리 건강을 유지하는 거. 우리 장모님 계시는데 와이프가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부평에서 3대 부자 안에 들어가. 그럼 부인도 얼마나 행복할까 싶은데 그 부인이 70이 안 돼서 치매에 걸리셨고요. 재작년에 그 YWC 요양원에서 근데 보니까 이게 치매와 정신질환과 같이 오다 보니까 굉장히 공격적이고 막 욕하고 막 그런 성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형님 깜짝 놀라신 게 그 건설에서 하시다 보니까 선물이 많이 들어와. 근데 생선도 들어오는데 갑자기 형님이 깜짝 놀라신 거예요. 갑자기 생선을 튀겨서 안 먹고 날생선 먹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왜냐면 생선을 어떻게 보자면 어떻게 이거를 찌어서 먹을까 튀겨 먹을까 무슨 양념 간장 양념할까 고추장 양념할까 하는데 그
그 모든 진압력이 다 까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용도에 쓰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먹는 것 같긴 하니까 어때요? 그냥 먹는 거예요. 그 취미가 없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자연스럽게 두 번째도 가죠. 지금처럼 활동할 수 있다고 하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을 계속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래야지 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변화. 그러면 자신이 여기 하다 보니까 여기 활동하셨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회가 변하는 거를 알게 되죠. 아,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맞춰가야 되는구나. 또 그렇죠. 이거를 당연히 보니까 이거를 내가 활동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해를 안 할 수가 없어. 그렇죠? 근데 이해를 안 하고 그냥 꼭 배불수록 또 집에 가시는 분도 계셔. 근데 계속 중요한 건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아, 내 생각이 틀릴 수 있구나. 그렇지?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계속 거기 활동하다 보니까 이제 아, 사회가 되게 변하고 그래서 이제 키오스크 막 이렇게 어려운 것들 있잖아요, 사실은요. 그런 것들을 좀 이해시키려고 하는데 나는 그 애들한테 대려 교육을 해요. IT 쪽에 어르신들이 편하게끔 왜냐 일본은 어르신들이 편하게끔 모든 장비와 도구를 만들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노인들이 다 70만 내지 120만 연금을 받고 있으니까 그분들의 말로 어쩌면 저희처럼 이제 40대, 50대 그런 애들을 키워야 되고 이제 한참 교육비 들어갈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 어때요? 어떻게 보면 70만 원, 120만 원이 온전히 내가 쓸 수 있을 때 쓸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럼 대기업도 누구를 위해서? 어르신들을 위한 상품, 금융상품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어르신들의 눈치를 되게 많이 봐요. 그리고 또 기업도 어때요? 돈이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손해는 어떻게 돈 뺏어 먹을 것 같아. 그죠? 근데 당신네 돈 뺏어 먹을 것 하지 않고 그죠? 어르신들을 편하게 해서 그거를 이용하게끔. 세븐일레븐도 노인복지에 관심 있어서 그렇게 했을까요? 세븐일레븐도 어떤 기업이에요? 그냥 돈 버는 기업이잖아요. 그러려고 어떻게 해? 어르신들이 가까운 곳에 또 이동하기는 좋은 차에 이동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자기의 변화를 이해하다 보니까 내 마음도 넓어지고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이거예요. 주변에 누구? 사람이 없는지 여러분들의 사명이 이거야. 또 아니 나는 이제 내 권리를 주장하려면 근데 그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갑자기 또 수세를 줘. 대부분이 학대 신고를요 누가 하냐면 경찰이 많이 하는데 내가 맞아서 오는 경우가 있죠. 근데 혼자서 이제 이런 경우 실제로 작년에도 센터 다니시다가 옆에서 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문틈에 부딪혔대요. 냉장고에 부딪히고 엘리베이터에 부딪혔대. 아무래도 이상해. 부딪힌 게 멍이 든 게 왜 그래요? 맞아서. 그래서 이상해갖고 내가 신고를 했어. 그러니까 위험할 것 같으니까 어때요? 경찰이랑 같이 갔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경찰이 날 지켜보고 있구나. 이런 우리 같은 기관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약간 위협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는 그런 거를 안 하기 시작했던 거죠. 본인은 이거를 자신의 신고를 못했죠. 근데 보니까 옆에 있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옆에 있더라고요. 지금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저희는 노인보호 전문기관이거든요. 저희는 누구? 학대받은 노인, 얘네 아동보호는 누구? 학대받은 아동. 근데 아동은요 옆집에서 신고해놓고 조치를 빨리 할 수 있어. 왜? 미성년이니까 고발이 가능해. 근데 문제는 노인은 성인이기 때문에 어때요? 그렇죠.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해야 돼. 처벌해달라고. 신고죄라고요. 애들은 옆에서 내가 직접 나는 피해 당했어요. 내가 피해 당사자니까 얘 처벌해주세요. 하는 고소. 근데 아동은 내가 내가 아빠가 나 때렸어요. 막 그렇게 고소 안 해도요. 옆집에서 보니까 옆에서 이상한 소리 들려서 보니까 계속 애를 훈육이 아니라 거의 학대를 하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경찰에 신고하면 어때요? 무조건 출동해서 불조치시키고 그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어요. 근데 노인은 달라. 내가 성인이기 때문에 대부분 아들이죠. 아들이겠죠? 아들을 처벌해달라고 이놈의 새끼 깜빡이 쳐놓으라고 하는 경우가 있겠어요? 못하는 경우가 또 이런 경우야.
저도 선생님 또 저도 같이 물 먹어야 돼. 선생님 물 먹어서 물 먹어 제 물 먹었지. 옛날에 금방 찾아봤는데 이제 깜빡깜빡해요 이제 이거 이제. 물 먹는 타임. 자, 물 드세요 이제. 자, 그러니까 이 숙제를 드릴 때 그렇죠. 그분들은 또 혼자서 웅크리기 때문에 누가 신고해줘야 돼요? 젊은 사람 신고 안 해. 왜? 누가 때렸어요? 언제 봤어요? 또 경찰서 나오고 하니까 젊은 사람들은 알고 있어도 귀찮아서 그러니까 자기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하다 보니까 이제 이제 그렇게 귀찮아. 그러니까 경찰이 알아서 신고하는 경우는 본인들이 와갖고 아들한테 맞았어요. 그러니까 처벌이야 응사 아니라 나중에 보여달라고 진짜 오는 거야. 그런 경우는 이제 오는데 스스로 이제 이게 계속 참고 있다가 나중에 자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자식들한테 계속 돈 뺏겨갖고 그리고 나중에 그러니까 이놈의 자식이 내가 퇴직금 받아갖고 한 1억 받았는데 나한테 딜을 하거든요. 아빠 나한테 1억 그냥 나한테 주면 내가 생활비 7, 80만 원씩 내가 꼬박꼬박 드릴게요. 근데 그래서 알았어 이제 종이 갖고 와봐. 각서 쓰는 거야 이제. 그렇게 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별로 없죠. 거의 없죠. 그러니까 또 쓰게 되면 얼마나 이게 자식 간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또 뭐예요? 자식은 문제는 아까 말했잖아요. 자식들은요 부모는 늘 아무것도 없어도요 살아가는 생각을 하나 봐. 그러니까 그냥 전문 용어로 어때요? 나중에 셀카 7, 80만 원 줘요? 안 줘. 그러면서 자기 자식이랑은 해외여행 가. 그 부모는 7, 80만 원이 없어갖고 그럼 어떻게 하지 이거? 지금 전세집 빼갖고 월세로 가야 되나? 그걸 또 알았는지 아버지 전세값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옆에 이제 신고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본인이 처벌을 했다고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저희는 법적으로도 이번에 국회의원으로 됐으니까 요번에 강력하게 본인들이 이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옆에서 신고를 했을 때 고발했을 때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죠. 이럴 때 여러분 선생님들이 같이 의견을 힘을 실어주시면 저희가 이런 법들이 굉장히 그래서 이번에 국회의원들은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니까 굉장히 사실은 힘 있는 사람들이죠. 법을 만들고 본인들이 다 실행을 해. 근데 본인들이 또 이상한 법도 만들어. 아무리 문제 있어서 한 달하고 그만둔 국회의원들이요 죽을 때까지 100만 원씩 받아. 그 법을 누가 만들었어요? 지네들이 만들었어. 근데 그 돈은 누가 내요? 우리가 내고 있어 또. 그러니까 잘 뽑아야겠죠. 잘 못 보면 자기 주머니에 다 이렇게 챙기려 내고 국회의원 해놓는 거야. 다 어떻게 보면 299명 다 그래. 아직 3명 다 그래. 그렇더라도 국민을 위해서 생각을 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힘들더라도 주의 알려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경찰에서보다 이제 가장 좋은 건 옆에 친구분들이 가장 많이 신고를 해주셨어요. 젊으신 분들은 신고를 안 해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나에 대한 학대 예방은 아니지만 뭐예요? 주위에 웅크리고 있고 아무 말도 못하고 하소연도 못하는 노인들의 학대 예방을 해주는 방법인 거죠. 그들을 보호해줘야지만 나도 보호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학대 예방이야. 뭐 남 신고하는 게 그렇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선생님들을 스스로 만나 사랑하십시오. 그렇죠? 오늘도 이제 고생해서 아이고 수고했어. 선생님들 이러하고요, 그렇죠? 아유 이렇게 살고 우리 아버지가 췌장암 앓고 돌아가실 때 그렇죠? 너무 힘드셨고 그렇죠? 이제 이제 빨리 하늘에서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그러니까 되게 몸이 약해지시니까 되게 약해지시고 되게 슬퍼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보면 다 우리 선생님들이 센터에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이런 교육도 받게 되니까 여러분들은 가치 있는 사람 이런 생각이 되어지죠. 그냥 여러분들 무작정 여러분들 따지세요. 그게 아니라 그렇죠? 따질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거예요. 대신 따지더라도 지금처럼 웃으면서 따지면 돼. 네가 이게 뭐 했어? 그러지 마시고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도 정신 벌써 뜨니까 지금 우리 어르신들은 그래 무작정 그냥 잘한다고
수고하는 것인지 아닌가. 그리고 또 내 이익이 아니라 진짜 집에서 홀로 외롭게 자살을 생각하는 노인들 하루에도 우리나라가 37명이 자살을 한대요. 그러니까 40분마다 한 명씩 자살을 해요. 그러니까 뉴스에 안 나올 뿐이지 40분마다 전국에서 한 명씩 누가 자살을 해. OECD 국가 중에 또 자살률도 우리나라가 10등인데 노인 자살률은 더 비율이 더 높아요. 뭐냐면 봐 볼게요. 10명 지금 5명 노인도 20%니까 지금 37명이 자살하게 되면 솔직하게 한 8명 정도가 노인이 해야지 정상이야. 그쵸? 20%니까 한 37명 중에. 근데 몇 명일 것 같아요? 37명 중에 17명이 노인이에요. 그렇죠. 33%. 행복해서 자살할까요? 그리고 다른 나라는 이게 내 돈 띵가 먹으면 그 한국에 손 막 들어가요. 근데 우리는 그래 나 혼자 참고 말지. 나 빼놓고 쟤네들이 해외여행한 거 다 알고 있어. 근데도 그래 나만 이 세상에 없어지면 너네들 더 행복할 수 있겠지? 라고 하면서 그냥 이렇게 생을 마감하는. 다른 데는 노인 자살할 때요 이 나쁜 새끼 하면서 막 욕을 하면서 자살을 하는 유서에 남겨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마지막까지 그래 너네들 때문에 나한테 행복했으니까 내 걱정하지 말고 너네들 행복하라고 마지막에 자식들한테 행복하라고 하고. 아 참 슬프다. 그쵸? 자식들 걱정하고. 그리고 또 웬만하면 집에서 안 들어가서요 인근에 산에 가서 목매지 않습니까? 약 먹고 자. 왜? 그 집은 애들이 또 팔아야 되니까. 이게 지저분한 게 그 자살한 우리 아버지가 자살한 공간이라고 찝찝할까봐 그 공간도 비워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그렇죠 제주도에 보내놓고 그러니까 자기 와이프가 치매니까 이제 계속 나도 내가 간병도 하지만 애들 나 때문에 우리 그 와이프 때문에 얘네들이 너무 같이 힘들고 하니까 아니 너네들 이제 힘들지 제주도 가서 내가 근데 대신 같이 가셔야죠 이제 했는데 병원에 잠깐 어머니는 잠깐 모셔놓고 아니 내가 어떻게 엄마 내 와이프 어떻게 병원에다 모시고 있냐 내가 그냥 지키고 니네들이 편하게 집을 갔다 오는 게 나도 행복한 거야. 그랬다가 어떻게 했어요? 본인이 같이 내 아이를 먼저 목줄로 죽이고 본인은 이제 약 먹고 죽었어요. 근데 이게 문제는 둘이 같이 돌아가시니까 이게 약간 이게 소설이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죽인 다음에 내가 안 죽으면 어떻게 돼요?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끔찍해진 거죠. 그리고 또 아들이 70인데 90세 아버지를 죽였어요. 왜? 아들이 췌장암 걸렸어요. 췌장암은 다 아시다시피 요즘은 그렇죠. 인수기술 발달해도 몇 개 못 사니까 내 아버지를 내가 못 보살피면 어때요? 아버지를 죽였는데 자기는 약 먹고 살아난 거야. 또 이게 문제는. 근데 이게 검사에 기소돼갖고 이거 어떤 살인이에요? 자기 아버지를 죽이는 어떤 살인? 전속살인. 이건 일반 살인보다 더 가중처벌을 했는데 검사가 저한테 그 복지부에 얘기하더라고요. 이거를 복지에 친구가 있었나요? 야, 내가 이거 검사가 구형하잖아요. 이 사람은 뭐 상형, 한 사람 여기에 대해서 치명 이제 구형에 대해서 이제 판결을 해주지만 검사가 먼저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종로살인이니까 기본적으로 30년인데 내가 30년을 이 사람한테 구형하는 순간 내가 죽을 때까지 이 30년이라는 거를 죄책감을 갖고 살 것 같다. 내가 아무리 검사가